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우리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크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신기한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은 마치 집과 같은데 그 안에는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 같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의 크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욱 크고 넓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너그러움과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마법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작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말하고, 용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덕목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 각자가 더 넓고 깊은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째,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하다. 겸손함은 사람을 진정으로 크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큰 그릇이라 함은 바로 이런 겸손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의 마음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며 남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그릇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한 젊은 바리스타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손님들이 카페를 찾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주문을 하면서 바리스타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커피 맛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며 불평을 했고 그 말에 다른 손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스타는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오늘 커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손님은 바리스타의 태도에 감동받아 이후 자주 그 카페를 찾게 되었고 바리스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 현재 처한 환경 또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큰 그릇을 갖추는 비결입니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기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상에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해 보세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겸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통해 우리 모두는 좀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맑은 물은 그 깊이를 떠벌리지 않는다. 위대한 인격 또한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는다. 산의 정상이 어떻게 고요하고 겸손한지 관찰하라. 진정으로 큰 존재는 결코 자신의 높이를 외치지 않는다. 큰 나무는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며 높은 자리에 있는 위대한 인물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을 키운다. 풍성한 곡식 이삭은 항상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지도자 역시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응답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마음이 집이다. 넓은 마음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마음을 집에 비유한다면 그 크기와 넓이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사람마다의 마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마음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넓은 마음, 즉,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릇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동네의 음악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그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재능과 성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계속해서 같은 곡에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라면 아마도 짜증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선생님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차분하게 그 부분을 같이 연습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넓은 마음은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결국 그 학생은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의 실수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큰 그릇의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나 문제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신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장려하는 넓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런 넓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사소한 실수를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점차 넓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집이라면 넓은 마음은 넉넉한 저택처럼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다. 마음을 정원으로 가꾸듯 넓은 마음은 사랑과 이해의 꽃을 풍성하게 피워낸다. 넓은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 넘실 때는 파도 속에도 평화와 포용의 깊이를 간직한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넓고 큰 문을 가진 집처럼 누구에게나 따뜻한 환영과 안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너그러움은 용서할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용서는 강함의 징표이다. 너그러움과 용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넓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작은 실수나 오해를 쉽게 용서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 사람의 강함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고
손자 또한 할머니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자가 친구들과의 오해로 인해 화가 나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야, 모두 힘든 날이 있지. 하지만 너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여기, 이 집이란다. 이 말을 듣고 손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의 너그러움과 용서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손자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강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러한 너그러움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더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랑과 평화를 일상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덕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용서는 강한 바람이 성난 파도를 잠재우듯 마음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힘을 지닌다. 너그러움은 샘물처럼 맑고 풍부하여 용서를 통해 그 물줄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비옥한 땅이 된다. 용서하는 마음은 겨울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 위에 평화를 선사한다. 너그러움과 용서는 고대 나무가 격렬한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진정한 힘을 길러낸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 이해, 용서를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해요. 마음이 집과 같다면 넓은 마음은 마치 넓은 집처럼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이 바로 너그러움과 용서로 이어지는 길이 되죠. 너그러움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그릇처럼 작은 것들을 담아내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은 마치 격렬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강한 바람과도 같죠.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큰 그릇의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또 다른 이는 작은 오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랑과 평화를 일상에 가져옵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여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상에서 이 너그러움과 용서를 실천해 보아요. 작은 실수나 오해를 용서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 그릇을 조금씩 더 넓히면서 더 많은 사랑과 평화를 우리 삶에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우리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크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신기한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은 마치 집과 같은데 그 안에는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 같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의 크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욱 크고 넓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너그러움과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마법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작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말하고, 용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덕목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 각자가 더 넓고 깊은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째,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하다. 겸손함은 사람을 진정으로 크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큰 그릇이라 함은 바로 이런 겸손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의 마음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며 남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그릇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한 젊은 바리스타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손님들이 카페를 찾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주문을 하면서 바리스타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커피 맛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며 불평을 했고 그 말에 다른 손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스타는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오늘 커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손님은 바리스타의 태도에 감동받아 이후 자주 그 카페를 찾게 되었고 바리스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 현재 처한 환경, 또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큰 그릇을 갖추는 비결입니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기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상에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해 보세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겸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통해 우리 모두는 좀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맑은 물은 그 깊이를 떠벌리지 않는다. 위대한 인격 또한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는다. 산의 정상이 어떻게 고요하고 겸손한지 관찰하라. 진정으로 큰 존재는
결코 자신의 높이를 외치지 않는다. 큰 나무는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며 높은 자리에 있는 위대한 인물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을 키운다. 풍성한 곡식 이삭은 항상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지도자 역시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응답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마음이 집이다. 넓은 마음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마음을 집에 비유한다면 그 크기와 넓이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사람마다의 마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마음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넓은 마음, 즉,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릇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동네의 음악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그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재능과 성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계속해서 같은 곡에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라면 아마도 짜증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선생님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차분하게 그 부분을 같이 연습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넓은 마음은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결국 그 학생은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의 실수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큰 그릇의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나 문제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신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장려하는 넓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런 넓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사소한 실수를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점차 넓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집이라면 넓은 마음은 넉넉한 저택처럼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다. 마음을 정원으로 가꾸듯 넓은 마음은 사랑과 이해의 꽃을 풍성하게 피워낸다. 넓은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 넘실 때는 파도 속에도 평화와 포용의 깊이를 간직한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넓고 큰 문을 가진 집처럼 누구에게나 따뜻한 환영과 안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너그러움은 용서할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용서는 강함의 징표이다. 너그러움과 용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넓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작은 실수나 오해를 쉽게 용서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 사람의 강함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고 손자 또한 할머니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자가 친구들과의 오해로 인해 화가 나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야, 모두 힘든 날이 있지. 하지만 너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여기, 이 집이란다. 이 말을 듣고 손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의 너그러움과 용서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손자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강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러한 너그러움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더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랑과 평화를 일상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덕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용서는 강한 바람이 성난 파도를 잠재우듯 마음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힘을 지닌다. 너그러움은 샘물처럼 맑고 풍부하여 용서를 통해 그 물줄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비옥한 땅이 된다. 용서하는 마음은 겨울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 위에 평화를 선사한다. 너그러움과 용서는 고대 나무가 격렬한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진정한 힘을 길러낸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 이해, 용서를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해요. 마음이 집과 같다면 넓은 마음은 마치 넓은 집처럼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이 바로 너그러움과 용서로 이어지는 길이 되죠. 너그러움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그릇처럼 작은 것들을 담아내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은 마치 격렬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강한 바람과도 같죠.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큰 그릇의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또 다른 이는 작은 오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랑과 평화를 일상에 가져옵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여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상에서 이 너그러움과 용서를 실천해 보아요. 작은 실수나 오해를 용서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 그릇을 조금씩 더 넓히면서 더 많은 사랑과 평화를 우리 삶에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우리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크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신기한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은 마치 집과 같은데 그 안에는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 같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의 크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욱 크고 넓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너그러움과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마법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작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말하고, 용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덕목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 각자가 더 넓고 깊은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째,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하다. 겸손함은 사람을 진정으로 크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큰 그릇이라 함은 바로 이런 겸손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의 마음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며 남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그릇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한 젊은 바리스타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손님들이 카페를 찾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주문을 하면서 바리스타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커피 맛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며 불평을 했고 그 말에 다른 손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스타는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오늘 커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손님은 바리스타의 태도에 감동받아 이후 자주 그 카페를 찾게 되었고 바리스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 현재 처한 환경 또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큰 그릇을 갖추는 비결입니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기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상에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해 보세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겸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통해 우리 모두는 좀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맑은 물은 그 깊이를 떠벌리지 않는다. 위대한 인격 또한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는다. 산의 정상이 어떻게 고요하고 겸손한지 관찰하라. 진정으로 큰 존재는 결코 자신의 높이를 외치지 않는다. 큰 나무는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며 높은 자리에 있는 위대한 인물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을 키운다.
풍성한 곡식 이삭은 항상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지도자 역시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응답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마음이 집이다. 넓은 마음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마음을 집에 비유한다면 그 크기와 넓이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사람마다의 마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마음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넓은 마음, 즉,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릇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동네의 음악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그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재능과 성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계속해서 같은 곡에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라면 아마도 짜증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선생님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차분하게 그 부분을 같이 연습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넓은 마음은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결국 그 학생은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의 실수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큰 그릇의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나 문제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신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장려하는 넓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런 넓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사소한 실수를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점차 넓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집이라면 넓은 마음은 넉넉한 저택처럼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다. 마음을 정원으로 가꾸듯 넓은 마음은 사랑과 이해의 꽃을 풍성하게 피워낸다. 넓은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 넘실 때는 파도 속에도 평화와 포용의 깊이를 간직한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넓고 큰 문을 가진 집처럼 누구에게나 따뜻한 환영과 안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너그러움은 용서할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용서는 강함의 징표이다. 너그러움과 용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넓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작은 실수나 오해를 쉽게 용서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 사람의 강함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고 손자 또한 할머니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자가 친구들과의 오해로 인해 화가 나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야, 모두 힘든 날이 있지.
하지만 너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여기, 이 집이란다. 이 말을 듣고 손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의 너그러움과 용서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손자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강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러한 너그러움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더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랑과 평화를 일상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덕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용서는 강한 바람이 성난 파도를 잠재우듯 마음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힘을 지닌다. 너그러움은 샘물처럼 맑고 풍부하여 용서를 통해 그 물줄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비옥한 땅이 된다. 용서하는 마음은 겨울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 위에 평화를 선사한다. 너그러움과 용서는 고대 나무가 격렬한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진정한 힘을 길러낸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 이해, 용서를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해요. 마음이 집과 같다면 넓은 마음은 마치 넓은 집처럼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이 바로 너그러움과 용서로 이어지는 길이 되죠. 너그러움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그릇처럼 작은 것들을 담아내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은 마치 격렬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강한 바람과도 같죠.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큰 그릇의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또 다른 이는 작은 오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랑과 평화를 일상에 가져옵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여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상에서 이 너그러움과 용서를 실천해 보아요. 작은 실수나 오해를 용서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 그릇을 조금씩 더 넓히면서 더 많은 사랑과 평화를 우리 삶에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